1960년대 후반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플로어볼은 농구 코트보다 약간 넓은 플로어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스틱과 볼을 사용하여 두 팀 간의 시합을 치러 정해진 시간 동안 상대팀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는 팀이 승리하는 스포츠 경기를 말합니다. 또한 농구 경기처럼 골키퍼를 제외한 5명의 필드 선수가 포지션에 따라 이동하며 전원 공격, 전원 수비의 형태로 경기가 진행되어 박진감 있는 빠른 스피드와 높은 기술력으로 관중에게 스릴감을 선보이는 플로어볼은 무엇보다 선수들 간의 심한 몸싸움을 반칙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선수들의 안전을 추구하는 스포츠입니다. 플로어볼 경기장은 국제대회와 국내 대회에 따라 사이즈가 조금씩 다릅니다. 경기장 라인을 따라 선수들 간 충돌 시 보호막 역할과 함께 링크를 이용한 플레이로 경기에 박진감을 더해주는 전용 링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플로어볼 경기장에는 반드시 바닥 색상과 확실히 구별되는 색상의 라인 테이프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 선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기장을 2등분한 센터 라인입니다. 경기의 시작 지점인 중앙 페이스오프 지점입니다. 모든 페이스오프의 모양은 열십자가 모양으로 부착합니다. 센터 라인 양쪽과 코너에 있는 페이스오프 지점이며 총 6개의 페이스오프 지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페이스오프 부착 지점은 링크에서 약 1m에서 1.5m 거리를 띄우고 부착합니다. 마지막으로 골 에어리어 구역과 골키퍼 고유 영역 라인 표시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장에 표시되어야 하는 라인들을 모두 부착했다면 경기 진행에 필요한 본부석과 페널티 벤치, 그리고 본부석의 왼쪽 진영에 홈팀 대기석과 오른쪽 진영에 어웨이팀 대기석 의자를 설치해야 합니다. 플로어볼 경기 중 선수들 간의 경합이 많이 발생하는 구역인 골 에어리어 구역과 골키퍼 고유 영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대회에서 진행하는 경기에 해당되는 규격으로 용어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주의 깊게 숙지해야 합니다. 골 에어리어 구역은 골키퍼가 이 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골키퍼는 필드 선수와 같은 규칙을 적용받게 되어 손으로 잡거나 점프, 누워서 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골대 앞에 표시되어 있는 골키퍼 고유 영역은 공격수, 수비수 모두 몸의 일부가 들어가서 플레이를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이 박스 안에 들어가 볼을 막거나 공격을 할 수 없으며 오직 스틱만 구역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골 에어리어 구역의 사이즈는 가로 4.5m, 세로 3.5m이며 골키퍼 고유 영역은 골대를 중심으로 가로 250cm, 세로 75에서 80cm로 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골대 좌우측 포스트에서 45cm 정도 라인을 표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골대 정식 규격은 초등학교에서는 가로 137, 높이 112, 폭은 60cm 규격이며 중고등부 및 일반 성인부는 가로 160, 높이 115, 폭 60cm 규격의 골대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골대는 대한플로어볼 협회에서 공식 인증한 골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득점을 많이 한 팀이 승리하는 플로어볼 종목의 경기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국제대회 경기 시간은 3피리어드 15분씩 경기가 진행됩니다. 국내 경기는 경기 종별, 참가팀 수, 경기 진행 방식에 따라 전후반 15분에서 20분씩 경기를 진행하며 일부 대회에서는 단게임으로 승리팀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전 타임은 경기당 1회만 요청할 수 있고 30초의 작전 타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플로어볼 정식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필드 선수 5명과 골키퍼 1명을 포함하여 6대6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정식 경기가 아닌
학교 수업 시간이나 체육관 크기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하여 3대3, 4대4와 같이 변형된 미니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 경기에서 선수들은 심판의 제재 없이 수시로 선수 교체가 가능합니다. 플로어볼은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골키퍼는 헬멧, 무릎 보호대, 골키퍼 유니폼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학생들의 경우 가슴 보호대와 장갑과 같은 보호 장비도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필드 선수는 스틱, 실내 운동화와 간편한 운동복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경우 경기 중 눈 보호를 위해 스포츠 고글도 의무로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 체육관의 마룻바닥은 물론 야외 운동장, 공원, 해변, 얼음 등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플로어볼은 스틱과 골대만 있으면 공간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아 공간의 활용이 매우 뛰어난 스포츠입니다. 스틱 그립 잡는 방법은 오른손잡이의 경우 스틱의 윗부분을 오른손으로 잡는 레프트 스틱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의 올바른 그립 잡는 법은 스틱을 똑바로 잡고 오른손 4손가락으로 스틱의 끝을 살짝 감아줍니다. 이때 왼손은 어깨 넓이로 스틱의 중간 부분을 가볍게 잡습니다. 하단 그립 잡는 법은 위와 같이 손바닥 위에 스틱의 끝부분을 올려놓고 왼손 엄지와 검지가 스틱 가운데 오도록 돌려서 살짝 감싸줍니다. 사진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오른손을 너무 깊게 잡으면 스틱을 길게 사용할 수 없고 손목 관절을 부드럽게 사용할 수 없으며 양손의 간격이 너무 좁아져 안정된 플레이를 할 수 없습니다. 왼손잡이의 스틱 그립 잡는 방법은 스틱을 수직으로 세워놓은 후에 왼손 4손가락으로 스틱의 끝부분을 살짝 감아줍니다. 스틱을 수평으로 잡은 후에 오른손은 어깨 넓이로 스틱의 중간 부분을 가볍게 잡습니다. 오른손잡이의 플로어볼 기본 자세는 스틱의 끝을 오른손으로 살짝 감싸고 왼손은 중간 부분을 잡고 스틱의 블레이드를 왼발에 가깝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릎은 약간 굽히며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 허리는 곧게 펴고 오른발을 한 발짝 앞으로 옮겨야 합니다. 스틱이 45도 앞으로 기울어지도록 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가급적 세우며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왼손잡이의 플로어볼 기본 자세는 스틱의 끝을 왼손으로 살짝 감싸고 오른손은 중간 부분을 잡고 스틱의 블레이드를 오른발에 가깝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릎은 약간 굽히며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 허리는 곧게 펴고 왼발을 한 발짝 앞으로 옮겨야 하며 스틱이 45도 앞으로 기울어지도록 하고 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가급적 세우며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플로어볼은 2명의 심판이 경기를 진행하며 다른 스포츠 종목과 마찬가지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경기를 이끌어주는 게임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게임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경기 규칙 숙지, 경기의 흐름을 읽는 능력, 정확하고 빠른 수신호, 체력적인 운동 능력, 선수 및 코칭 스태프와의 친화력, 자신과 파트너 심판과의 신뢰성 및 자신감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게임을 경험하고 습득하며 심판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플로어볼 경기에서 심판이 왜 필요한지 선생님과 자유롭게 얘기해보세요. 훌륭한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과 특성들이 있어야 하는지 토론해보세요. 심판의 기본 자세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룰북은 게임 상황에 따라 창의적으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정확하고 완벽한 경기 규칙에 대해 숙지한 상태에서 게임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완벽한 경기 규칙의 정보 없이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휘슬은 정확한 경기 규칙에 근거하여 머리와 호루라기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심판은 말로 경기를 리드해가는 것이 아니라 휘슬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인은 휘슬을 불고 언제나 심판은 몸으로 사인을 보내 공격 방향과 반칙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경기 진행 사인은 언제나 절도 있고 확실한 제스처를 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무브먼트는 심판은 언제나 선수들의 게임 속도보다 앞선 위치에서 경기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심판은 공정한 경기의 진행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에서 심판의 여러 가지 임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심판의 기본 준비물은 동일한 심판 유니폼 상하이, 휘슬, 실내 운동화입니다. 이때 휘슬은 여분으로 2개를 준비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플로어볼 대회에서 사용하는 공식 경기 기록지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별, 경기 날짜, 경기 번호와 대회명을 기재합니다. 경기 대진표상 홈팀과 어웨이팀의 이름을 적습니다. 참가 신청서상에 선수 이름과 등번호를 적습니다. 이때 주장 이름 옆에는 알파벳으로 C, 골키퍼 이름 옆에는 G라고 표시합니다. 경기 기록 순서 부분인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경기가 진행되면서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전반전에 홈팀에서 득점을 했다면 피리어드에 1, 타임에는 전광판에 나타나 있는 16분 45를 기재하고 득점자는 3번, 어시스트 선수는 10번이라고 적습니다. 후반전에 득점이 발생하면 숫자 2로 표시합니다. 경기 중 2분 페널티 반칙으로 퇴장한 선수가 발생하면 피리어드와 타임 시간, 그리고 해당 선수 등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경기가 모두 종료되면 최종 경기 결과와 승리팀을 적고 경기 종료 시간을 적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기에 양팀 게임 MVP 선수의 등번호를 적은 후에 양팀 감독 선생님의 사인과 심판의 사인을 받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경기 시작되기 전 심판의 주요 행동에 관해 알아보면 경기장에 도착해서 심판은 경기 중 많이 움직이기에 충분한 워밍업과 스트레칭을 해야 하고 심판복으로 환복하고 경기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경기 본부석에 가서 기록지, 선수 명단을 경기 전 사전 체크하고 경기장의 위험 요소 및 링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닥 라인 표시와 경기장 골대를 점검하고 경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라인 테이프 부착하는 규정은 화면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플로어볼 경기 중 조정 상황은 경기가 중단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페이스오프, 프리히트, 히트인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페이스오프로 경기가 시작되면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프리히트, 히트인, 득점 상황에 따라 심판은 휘슬과 수신호로 경기를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그림과 같이 세 가지 조정 상황에 따라 플로어볼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페이스오프는 양쪽 선수 한 명씩 스틱을 가지고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심판의 휘슬 소리와 함께 먼저 볼을 차지하여 공격권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플로어볼 경기장 바닥에는 총 7개의 페이스오프 지점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기를 시작할 때와 피리어드 종료 후 다시 재개할 때 득점이 발생하면 반드시 중앙 지점의 페이스오프에서 경기를 재개해야 합니다. 중앙 지점이 아닌 페이스오프 지점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표에 나와 있는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페이스오프 규정을 숙지하여 올바른 페이스오프 자세를 배워보도록 합니다. 양 선수의 발과 블레이드는 센터라인과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고 선수의 블레이드와 어깨 방향도 평행해야 합니다. 중앙 지점에 놓여있는 볼은 양 선수의 블레이드 사이에 놓여져야 하고 이때 블레이드의 접촉은 금지합니다. 샤프트는
페이스오프 라인이라 불리는 위치까지만 잡아야 하고, 중앙 지점에서는 어웨이 팀이, 코너 지점에서는 수비 진영의 팀이 블레이드 위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반경 3m 이내에는 다른 선수들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페이스오프 자세입니다. 히트인 규정은 축구의 드로잉과 같은 의미입니다. 경기 중 볼이 링크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나간 지점에서 1m 정도 앞에 볼을 놓고 히트인 규정에 맞게 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때 골대 뒤쪽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나간 지점에서 가까운 코너 페이스오프 지점에 볼을 놓고 히트인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규정은 표를 참고하세요. 수비수가 볼을 쳐내 링크 밖으로 나가면 나간 지점 1m 이내에 볼을 놓고 시작합니다. 골대 뒤쪽으로 볼이 나가면 가까운 코너 페이스오프 지점에 놓고 다시 시작합니다. 잘못된 히트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볼을 건드린 선수가 연속으로 2번 터치하면 반칙입니다. 정확하게 1회만 터치할 수 있습니다. 볼을 치지 않고 끌거나 들어올려 공중에 띄워서 보내면 반칙입니다. 공격수가 볼을 치기 전에 3m 이내로 스틱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공격수가 볼을 치기 전에 3m 이내로 몸이 먼저 접근하면 안 됩니다. 플로어볼은 박진감 있는 빠른 스피드와 높은 기술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스포츠의 다이나믹한 스릴감을 선보이지만 선수들 간의 심한 몸싸움이나 스틱 파울에 한해서는 경기 규칙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안전을 추구하는 스포츠입니다. 프리히트 규정은 경기 중 반칙 상황이 발생하면 그 지점에 볼을 놓고 공격권이 주어지는 조정 상황으로 축구의 프리킥과 유사한 규정입니다. 프리히트를 유발하는 반칙 상황은 크게 스틱에 의한 반칙, 몸에 의한 반칙, 그리고 골키퍼와 관련된 반칙이 있습니다. 반칙이 일어나면 해당 지점에 볼을 놓고 프리히트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수비수들은 3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프리히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격수가 볼을 치기 전에 몸이나 스틱이 3m 안으로 접근하면 반칙이며 해당 선수는 2분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볼을 건드린 공격수가 연속 2회 터치하면 반칙입니다. 볼을 치지 않고 끌어서 패스하거나 슈팅을 하면 반칙입니다. 스틱을 이용한 반칙 규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의도적으로 위험한 플레이를 하는 경우에는 2분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몸을 이용하여 밀거나 방해하는 반칙 규정입니다. 의도적으로 위험한 플레이를 하는 경우에는 2분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골키퍼와 관련된 주요 반칙 규정입니다.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반칙이 일어난 경우에 페널티 슈팅이 주어지는데 심판은 페널티 규정과 심판의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 1과 2는 그림과 같이 상대 선수들이 페널티 슈팅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위치하고 심판 1은 페널티 슈팅을 하는 선수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심판 2는 골대 1m 근처에서 골라인을 주시하며 득점의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반칙 발생 시 페널티 슈팅이 주어지며 경기 시간은 정지됩니다. 페널티 슈팅을 하는 선수와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선수는 각 팀의 벤치로 이동합니다. 페널티 슈팅은 중앙 지점에서 시작하며 볼이나 몸 둘 중에 하나만 골대 쪽으로 진행하기만 하면 백 드리블도 허용합니다. 단, 몸을 뒤로 돌려 볼을 가지고 골대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백 드리블을 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칙입니다. 이때 볼은 항상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볼이 골키퍼를 맞고 골라인을 통과하면 득점으로 인정되지만 골키퍼를 맞고 나오면 페널티 슛은 중단됩니다. 득점 규정의 핵심은 볼이 완벽하게 골라인을 통과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득점이 일어나면 휘슬 2회와 함께 골대를 향하는 제스처 후 중앙 지점을 향하는 제스처로 마무리합니다. 세부적인 득점 규정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합시다. 골 에어리어 구역에서 반칙이 일어나면 절대로 그 지점에서 프리히트를 하지 못합니다. 골 에어리어 안에서 반칙 발생 시 골라인 센터를 중심으로 가상의 라인을 따라 골키퍼 고유 영역 라인에서 3.5m 떨어진 위치에 놓고 프리히트를 실행합니다. 새롭게 변경된 중요한 경기 규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경기 규정에 따른 심판 수신호입니다. 각 수신호를 따라해보면서 규칙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페이스오프, 프리히트 및 히트인, 하이스틱, 작전 타임, 스틱 파울, 점프, 푸싱 파울, 진로 방해, 골키퍼 영역 침범, 페널티 슈팅, 슬라이딩 플레이, 헤딩, 과격한 플레이, 골, 2분 페널티, 노골, 홀딩, 잘못된 교체, 하이킥, 거리, 잘못된 던지기, 다리 사이 넣기, 어드밴티지, 딜레이드 페널티, 스틱 누르기, 경기 중 반칙, 득점과 조정 상황이 발생하면 심판은 휘슬을 불어 경기를 중단한 후 공격 방향을 지시하고 해당 지점으로 이동하여 정확한 볼의 위치를 표시하고 공격 방향 지시와 반칙 수신호로 경기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반칙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슈팅을 하는 경우 허리 이상 스틱을 들어올리면 반칙입니다. 또한 백스윙 시에도 허리 이상 스틱을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단, 다른 선수가 근처에 없고 아무런 부상의 위험이 없다고 심판이 판단하면 계속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 스틱으로 상대 선수의 몸을 맞으면 매우 위험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에 2분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슈팅이 아닌 경우에도 스틱의 블레이드를 기준으로 무릎 위 이상 올려서 볼을 캐치하면 반칙입니다. 선수들이 경기 중 가장 많이 하는 파울은 스틱 파울입니다. 상대 선수 스틱의 블레이드가 아닌 샤프트를 위에서 내려치는 행동은 반칙입니다. 상대 선수의 볼을 뺏기 위해 샤프트를 들어올리는 행동도 반칙입니다. 볼만을 터치하여 빼앗아야 반칙이 아닙니다. 볼을 빼앗기 위해 선수들 간 경합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샤프트를 누르면서 플레이하는 것은 반칙입니다. 어깨가 아닌 팔이나 허벅지와 같은 신체를 이용하여 밀거나 잡아당길 수 없습니다. 또한 공격수도 의도적으로 엉덩이나 팔을 이용해 수비수를 밀칠 수 없습니다. 의도적인 푸싱 파울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면 2분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볼과는 상관없이 상대 선수의 진로를 의도적으로 막기 위한 행위는 반칙입니다. 의도적으로 진로를 방해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면 2분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상대 선수의 볼을 빼앗기 위해 다리 사이로 스틱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상대 선수와 경합에서 다리 사이로 발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선수가 경기 중 넘어진 후에 양쪽 무릎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상대 선수의 볼을 치거나 방해하는 경우 반칙이며 2분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선수가 경기 중 넘어진 후에 한쪽 무릎과 한 손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상대 선수의 볼을 치거나 방해하는 경우 반칙이며 2분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공중볼을 캐치하기 위해 양발이 바닥에서 모두 떨어진 상태에서 받으면 반칙입니다. 단, 한쪽 발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볼을 캐치하면 반칙이 아닙니다. 공격수가 볼을 치기 전에 수비수가 3m 이내로 스틱이나 몸이 접근하면 반칙이며 이때 해당 선수는 2분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골키퍼가 던진 볼이 중앙선을 넘기 전에 반드시 바닥이나 링크, 선수 장비에 한 번은 맞고 넘어가야 합니다. 골키퍼가 던진 볼이 중앙선을 넘긴 경우에는 반칙이며 이때 볼이 떨어진 지점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볼이 떨어진 방향의 중앙선에서 프리히트로 시작합니다. 심판은 경기 중 대각선 방향으로 위치하여 서로 마주보며 경기를 진행해야 하며 경기 상황에 따라 심판 한 명이 위치를 바꾸면 다른 심판도 대각선 반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해야 합니다. 골대 근처의 상황이 오면 한 명의 심판은 골라인을 볼 수 있도록 골대와 가까운 지점에 위치해야 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심판 기본 움직임은 대각선 방향에 위치하여 움직여야 하고 간격은 최종 수비수 라인에서 뒤쪽으로 1.5m 정도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비수의 움직임에 따라 전진과 후진을 하며 움직입니다.
심판은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경기 흐름을 파악하고 선수들보다 항상 먼저 움직이도록 합니다. 심판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경기를 통해 살펴볼까요? 경기 시작 시 심판들은 선수들과 본부석이 준비가 되었는지 체크를 하고 규정에 맞게 페이스오프 자세를 하고 있다면 수신호와 함께 큰 소리로 페이스오프를 외친 후에 휘슬을 불어 경기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경기 시작 전 모습을 보겠습니다. 코너 지점에서 페이스오프 상황이 발생하면 코너 지점에 있는 심판은 선수들과의 충돌에 대비해 링크 밖 위치에서 상황을 주시하며 경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코너 지점의 페이스오프 상황에서 심판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봅시다. 득점이 발생하면 골라인에 위치한 심판이 휘슬을 2회 불어 알리고 다른 심판과 함께 득점 선수와 어시스트 선수를 체크한 후 본부석에 알려줘야 합니다. 득점한 상황부터 심판들의 움직임을 실제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리히트 심판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2명의 심판은 서로의 수신호로 정확한 움직임을 선택해야 하며 공격 방향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 심판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골라인과 가까운 심판은 반드시 골라인 지역에서의 경기 상황을 체크해야 하므로 즉시 이동하거나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심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볼까요? 다음은 두 번째 상황입니다. 경기 중 반칙 지점에 따라 첫 번째 심판과 두 번째 심판은 각자의 위치에 따라 대각선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첫 번째 심판이 반칙 지점으로 이동해야 하며 골라인 심판은 항상 골대 근처에서 상황을 주시하기 위해 골라인 쪽에서만 이동해야 합니다. 반칙 장면을 통해서 심판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다가 공격 방향이 바뀌면 심판들의 움직임이나 위치도 프리히트 상황에 따라 위치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공격 방향이 변경되는 경우 심판의 움직임을 살펴봅시다.
골대 근처의 경기 진행 상황에서 골라인 심판은 반드시 골라인을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득점 상황이나 골대 앞 혼전 상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때 대각선 방향에 있는 심판은 골라인 심판의 이동 방향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에서 골라인 심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볼까요? 경기가 종료되면 심판들은 양팀 선수들을 중앙선으로 정렬시킨 후에 플로어볼만의 인사법으로 악수를 권하며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경기 마지막에 심판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심판 수업을 할 경우 학생들은 2인 1조 페어로 구성해서 직접 심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Well, I gave you all my love and I gave you all my trust and I gave you everything that you need. But you only told me lies and you made me realize that, babe, you ain't no good for me. I can't be with you, you can't be true. And I know just what I got to do. Gonna hit the ground running, running, running just as fast as I can. Gonna hit the ground running, running. And you're begging me to stay, but I'm going my own way, and the skies ain't looking cloudy. Gonna hit the ground running, baby, I'm running, baby, I'm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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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Gonna hit the ground running, ooh, oh, running, baby, baby, running, running now. Ooh, running just as fast as I'm running, just as fast as I can. Vad gör han? Gör Zorro fint. Och Månspark Tegnér hinner inte över. Gidskär så säker i strafflägena. Oi, olipa kylmä suoritus.
där fram och tillbaka. Så han gör sitt tredje. Han kvitterar till 4 lika. Patrik Nordgren. Gut drauf, der muss jetzt antreten. Und zwar als 5. Schütze beim HC. Und er würde gut daran tun, für sein Team hier zu treffen und auf einzustellen. Das wäre es dann nämlich. Und er trifft! Das ist der Sieg fürs Heimteam. Der HC, er gewinnt das 4. Spiel. A ještě klasičtější zakončení backendem. Lukas uitprobiert. Und er macht Raul Wilfrat. Und dann richtig lässig. Gut rein. Loppumaaliin itse asiassa on vain Severi Hopsu vastaan Virolanki. Nyt pistää Lankinen kyllä todella tyylyn rangaistuslaukauksen. Siinä meinasin jo sanoa, että Lankinen on tuttu näistä neulomista. Pientä hassuttelua jopa syöksyä tuonne jalkoihin. Aholta likaiset veivit ja Un kas par vārdiem Klāva Jansona izpildījumā? Kas par vārdiem? Oj! Ja, Daniel Ring, han bjuder på en riktig läcker bit. Oj, vad snyggt. And possibly heard the news of record-breaking attendance at the World Floorball Championships.
second period shout out. Lovely to hear from you. Scoops over the top from Rasmus Sundstedt. Pushing around, 2 minutes. By Anni Kukkola. Let's see. Effort that they've put into developing the game there is really quite something. Gary Wong takes the ball, but yes, already going to have touching the ball with his stick, so that's not allowed in floorball. Here we see he falls down and he touches the ball. thinking, you know, I'd really love to take on Slovakia as soon as possible. Dangerous, dangerous side. You know, there might just be a bit of an atmosphere if that happens. Yeah, it would be really, really nice. A line play. Oh, that's why. Well. And now we are having the noise meter, as we can hear it. Let's have another look. Yes, it's a clear 2 minutes for pushing. So now it's Czech team's turn to show what they can do.
was emblazoned in the arena, right there on the boards behind the goals.